빡빡한 시사 토크쇼가 지루하셨나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 기존 토크 프로그램이 지겨우셨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튜브 기반 시사 수다쇼 토킹이고요. 저는 첫 회에 진행을 맡게 된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는 토킹의 다른 두 멤버죠. 희진 씨와 다은 씨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이니까 뭔가 저희 방송 소개를 조금 해야 되겠죠? 저희는 일단 모두 좋은 언론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열정이랄까요? 그런 거를 조금 재밌게 풀어낼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에서 이런 저희만의 방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방송은 정치인이라던가 연예인도 좋고 일반인도 좋습니다. 그 주에 언론에 보도된 그들이 한 말 중에서 그 주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메시지를 던진 말을 한 사람을 토킹으로 뽑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중심으로 시사 이슈에 대해서 편안하게 좀 수다를 떨어보는 그런 방송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심심풀이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옆집 대학생들의 수다 같은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이 첫 방송이라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를 던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월의 시작과 함께하는 토킹 첫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토킹이로구나! 아유, 구성지죠, 되게. 철저하게 저희가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한번 제작해본 저희의 로고송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부 선정의 변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킹 후보를 추천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총 3명이니까 각자 1분씩 간단하게 토킹 후보 선정의 변을 좀 풀어볼까요? 먼저 희진씨. 네. 금융위기를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이번 주 토킹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금융위기를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4대강 사업은 무분별한 재정낭비 사업이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저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논란이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57억짜리 로봇 물고기 다들 기억하시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이 전 대통령은 57억짜리 로봇 물고기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9개 중 작동하는 건 단 1개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런과는 달리 둔한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현재 로봇 물고기 제작 과정을 수사하던 검찰이 검수조서 작성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포착한 상태입니다. 22조 원이나 되는 돈을 다른 데 썼더라면 국민 경제가 훨씬 나아졌을 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4대강을 지켜세우는 이 전 대통령.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킹으로 전형적인 경강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간 자식의 신체 부위를 공개하면서까지 내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이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공개 검증을 앞두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이후에 청문회 검증 수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었는데요. 반면 공개 검증은 이 후보자가 자처한 일이다, 철저한 정치적 행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 검증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곧바로 공개 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후보자의 권력욕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과 그 가족들의 병역 비리에 단호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 후보자는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문회 때만 되면 정치인들의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나옵니다. 정말로 깨끗한 정치인은 없는 걸까요? 이번 발언과 관련해 현 청문회 과정과 정치인의 특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킹 후보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나는 언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 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 클라라의 발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건은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클라라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다수였습니다만 얼마 뒤 소속사 회장 측이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업계의 질타까지 이어지자 클라라는 억울하지만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라 사건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맞소송 문제가 걸려있는 등 사안의 파장은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라라라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까지 얻은 클라라. 과연 그녀에게 시간이 약이라는 자숙 매직이 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어디까지 보도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클라라를 이번 주 토킹 후보로 추천합니다. 토킹을 말해봐! 자, 선정의 변을 다 들어봤고요. 이제는 토킹을 뽑아봐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코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1부, 2부가 되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 방금 3명이 각각 토킹 후보를 추천했는데 각자 어느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우세요? 저는 클라라가 땡겨요. 그러니까 음. 뭔가 거짓말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연예인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연예인 이야기라 가볍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은 씨가 추천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또 시의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제 거 뽑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말에 한 표 보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토킹이 뽑혔습니다. 2월의 첫째 주 토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와!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의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됩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네, 토킹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저희의 리얼 수다 코너죠. 토켓 수다 시간인데요.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토킹으로 추천했던 다은 씨가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저는 먼저 공직자 청문회 과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청문회가 너무 사생활 검증식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공직자의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 외에 그 가족까지 신상털기식으로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는 반대하는 게 청문회를 아무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도덕적으로 너무 흠결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 검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희진 씨 말에 동의하는 바고 또 사실 당사자가 그런 면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면은 그런 규제를 직접 만들고 또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딘가 떳떳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당연히 사생활도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 인터뷰하는 장면 다들 보셨겠지만 그쵸. 약간 막 네. 울먹울먹하면서 그게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요. 약간 권력욕하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약간 복잡하게 얽히는 그 장면이 되게 미묘한 감정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보셨죠? 네, 많이 봤죠. 계속 나와서. 정말 제가 이완구 후보자였다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모든 의혹을 먼저 풀어보려는 이 후보자의 결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정치적인 술수로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믿어주는 우리 국민 정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병역 비리가 나올 때마다 국방부가 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 복무를 갖다가 명예롭게 생각하기는커녕 시간 낭비로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일반 사병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병역 비리는 끊임없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되게 특수한 문제이기도 하고 맞아. 네. 병역으로 뭐 걸리면은 이건 끝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조금 근데 이 문제에서 좀 아쉬웠던 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티가 좀 나더라고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뭐 이 병역 문제에 관해서는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뭐 다른 의혹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성남 분당시 땅 문제도 그렇고 또 타워팰리스도 뭐
계속해서 기사가 나고 있는데 뭐 당시에 투기가 되게 극심했던 그 시절에 그 그쵸. 후보자가 샀다는 그런 의혹도 있으면서 되게 뭔가 검증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그런 거는 조금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좀 저는 맞아.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총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쵸. 네. 근데 지금 총리라는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정부가 상황이 좋지가 않고 또 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었지만 책임 총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총리가 지금까지는 약간 허수아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총리한테 실질적인 권한도 좀 주고 책임도 좀 부여하면서 좀 자기도 총리도 그런 걸 행사하고 책임도 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총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물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 이거에 대해서 한계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기 총리의 책임과 역할이 좀 표면적으로 강해진다고 해도 좀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국정 운영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또다시 유야무야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보는 신문에서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그 사설 같은 데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부정적인 의견이 64%가 넘으면은 총리 후보가 낙마를 한다고 해요. 그런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청문회 이후에 확 바뀐다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떤 의혹 수준이었다가 청문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 좀 여론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 낙마의 그 여부가.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를 어떻게 이완구 후보자가 잘 방어를 하면서 견뎌낼 것인지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낼 것인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삼청교육대와 관련해서 이완구 후보자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독재 이런 거와 관련된 좀 예민한 문제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좀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좀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무난하게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아직까지 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까지 각종 공격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은 씨가 제기했던 그 삼청교육대 문제도 분명히 잘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이 박심이 아닌 민심을 위한 정치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 여당 원내대표가 총리 후보에 오른 만큼 이완구 후보자가 박심과 민심을 잘 조율해 주길 기대합니다. 네, 뭐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결론이 나겠죠. 얼마 안 있으면 그쵸? 이제 청문회를 하고 뭐 총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후보에 관해서도 더 다른 이슈들이 나오긴 할 텐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있으면 다음에 또 보충해서 얘기를 2차 한번 하는 걸로 되죠. 하고 네. 오늘의 논의는 한 요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토킹 첫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가 좀 첫 방송이라 미흡한 점이 많았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방송의 그런 어떤 희미한 모습이랄까 네. 이런 게 조금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나름 첫 방이라 떨리는 것도 있었지만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부담 없이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정말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죠? 얘기는 꽤 오래전에 나왔던 것 그래서 같은데 얘기만 하다가 그래서 저는 첫 방송 마치니까 좀 홀가분하고 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또 솟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고요. 약간 신구 선생님 버전으로. 무튼 언제적 얘기야? 패지렌즈가 언젠데? 옛날 사람 이미지로 가져왔어. 아무튼 저희는 더 알찬 2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토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